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의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사를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한번 했을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내가 약간 에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샥샥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저기 일본까지 한번 싹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940년에서 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차 아편 전쟁이 있었죠. 자, 1차 아편 전쟁의 원인이 바로 뭐였어요? 이 영국과 그 다음에 이제 청간의 어찌 보면은 이제 경쟁이었었던 거죠. 자, 이 무역을 둘러싼 이런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국과 청나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이 되게 불평등하다라고 느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불평등한 무역으로 인해서 이 은이 계속 유출되니까 은을 다시 만회하고자 어떻게 했었어요? 청나라에게 이상한 물건을 팔았죠. 바로 뭘 팔았어요? 아편이라는 걸 팔았죠. 자, 이 아편을 팔게 되니까 이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배경이 바로 뭐냐면 중국 내에 은이 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국은 돈이 뭐라고 했어요? 자, 중국은 이 세금 내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은으로 내는 거였었죠? 지정은제였었잖아요. 은이 유출돼 버리면 중국의 어찌 보면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은 유출이 큰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아편 중독이 문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예 아편을 이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흠차 대신 임칙서라는 인물이 이제 황제를 대신해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 아편을 몰수해버려요. 몰수하고 폐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국이 너 왜 우리 물건 건드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게 아편 전쟁, 이 영국이 너무나 쉽게 이겨버려요. 자, 이제 전쟁, 이게 아편 몰수하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겨버렸죠. 자, 이 영국이 너무나 쉽게 이깁니다. 영국 승.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이 청나라가 항복했으니까요. 자, 이 난징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자, 이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 여기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영국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겠죠. 승전국으로서요. 자, 영국은 지금 불평등한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좀 정말 불법인 아편을 팔았었잖아요. 좀 이게 치사하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당당하게 이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겠죠. 바로 뭐냐면은 교역할 수 있는 항구를 열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교역할 수 있는 항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어디였어요? 광저우. 광저우 하나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특허 상인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행이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바로 5개 항구, 개항. 그 양쯔강 이남에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공행무역도 폐지시켜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얻어내게 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땅도 얻어냈어요. 어디에요? 홍콩을 얻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부속 조약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난징 조약 플러스 알파의 조약들이 있어요. 자, 이런 조약들로 우리가 이 뭐 조미수 통상 조약 이런 것들처럼 뭐 최애국 대우도 얻어내게 되고요. 영사 재판권 얻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관세는 이제 자주권을 상실하게 돼요. 관세가 있기는 한데 이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매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얻어냈었던 게 바로 1차 아편 전쟁이었어요.
자, 근데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조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영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게 경제적 이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왜?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국은요, 이 청나라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요. 이 영국이 막 대량 생산과 그 다음에 이게 자신감 있게 내세웠었던 물품이 바로 뭐였냐면은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옷감이에요. 면으로 만든 옷감인데요. 자, 이 면직물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내세웠지만 청나라께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영국은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항구를 5개밖에 못 열어서 그렇다. 더 열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개정할 시점, 이 대략 12년 정도 지나면 조약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 난징 조약 그리고 이후에 뭐 호문 조약 뭐 이런 것들이 이 44년인가 뭐 이렇게 5년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약을 개정하는 그 시점이 바로 1954에서 56년 이 사이입니다. 자, 이때 조약 좀 개정해 달라고 합니다. 영국이 뭐 어떻게 개정해 달라고 할까요? 항구 더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죠. 1차 때도 이거 들어준 것도 지금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지 뭘 더 달라고 해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요. 영국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아편 전쟁인데요. 자, 2차 아편 전쟁은 아까 배경이 바로 뭐였어요? 이 근본적인 배경은 항구를 추가로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청이 거절하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이제 아편 전쟁의 발발 배경을 보자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로 에로 사건 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게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 국적이 상실된 그런 배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국 배가 이 영국 국기가 있었거든요. 자, 영국 국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선원들을 뭐 체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이게 영국 애들이 왜 우리 국기를 내리고 뭐 이러냐라고 하면서 이게 그거를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플러스 이 아편 전쟁은요, 영국만 이제 쳐들어왔었던 게 아니야. 영국 플러스 프랑스라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프와 그 다음에 청이 전쟁을 벌였었던 전쟁인데요. 자, 프랑스는 왜 쳐들어왔느냐? 영국 내에서, 청나라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벌였었던 선교사들을요, 이제 이 청나라가 처형해 버렸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이 두 나라가 함께 쳐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2차 아편 전쟁도요, 너무나 손쉽게 누가 이긴다? 이 쳐들어왔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약이 어느 정도까지 쳐들어오게 되냐면은 이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 주변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이 중국 남부 지방만 휩쓸고 거의 끝났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2차 아편 전쟁은 중국의 텐진까지 올라오게 돼요. 자, 이 텐진까지 올라왔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올라오고 나서 이제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이란 곳은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수도하고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 잠깐 보자면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텐진. 여기 뭐 대구포대 어차피 중국 쪽에 내가 이제 집어넣은 곳이니까요. 자, 이 텐진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너무 큰가요? 자, 텐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죠? 자, 근데 여기 베이징이 바로 옆에야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바로 옆에인 그리고 중국의 제1항구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텐진이 이제 함락됐으면 정말 큰 위기겠죠. 그렇다라는 거 이제 중국이 정말 큰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그래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화해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인데요. 자, 텐진 조약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원하는 거, 프랑스가 원하는 거를 이제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항구를 개항.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포교, 자유
자, 이런 것들을 얻어냈겠죠. 자,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배상금은 당연히 붙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이제 베이징에 이제 영사관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베이징이라는 곳은 황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막 영사관을 세우는 거 사실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수도 주변까지 이제 밀리게 돼요. 사실 이때 왕이 황제가 딴 데로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베이징에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가 전에 한번 베이징에 함락됐다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베이징에 함락이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텐진 조약 이거를 이 중국 입장에서는 텐진 조약이 이제 체결됐는데 이 국제 조약이라는 것은 위임 조인 비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임 조인 비준의 절차에서 이 중국은 이 조약을 베이징 수도에서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마치 진짜 막 점령자처럼 이런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는요, 조약 베이징 가서 하게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계속 이들의 이제 이 허락하지 않은 이 베이징 쪽으로 막 들어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텐진도 아닌 저 난징 쪽에서 조약을 체결하자, 상하이에서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들이 그냥 그걸 무시하고 이제 이 베이징 쪽으로 배를 돌려가지고 쭉쭉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이제 대고포대를 아까 찾았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여기 뭐 대고포대라고 있죠. 자, 이 대고포대가 바로 이 텐진에 있는 그 입구 쪽에 있는 이 어찌 보면 포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개간 사업 때문에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물길이 애매하게 났는데요. 자, 이곳은 바로 이 수도의 바로 주변에 있는 텐진에 그리고 수도를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대고포대에 이런 허락받지 않은 영국, 프랑스 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고포대가 걔네들한테 어택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 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아예 또 다시 중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베이징을 함락하게 돼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이 그렇게 초결됐었던 거고요. 베이징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텐진 조약 플러스 알파예요. 자, 알파가 바로 뭐냐? 당연히 배상금이겠고요. 배상금이 증액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 홍콩에 위쪽에 반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주릉반도를 또 얻어내게 됩니다. 할양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텐진은 개항하지 않았었거든요. 텐진도 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여러 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1851년에 태평 천국운동이 있다고 했었죠. 자, 태평 천국운동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2차 아편전쟁까지 겪으면서 이 중국이 충격 먹었죠.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1861년부터 양무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양무운동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무운동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언제까지 갔다가 실패하게 된다? 1895년 바로 이 청일전쟁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요. 이 청일전쟁이 지고 나서 이거 양무운동은 반쪽짜리 운동이다. 바로 뭐예요? 중, 채, 서, 용이었잖아요. 자, 이 반쪽짜리 운동이다. 우리 전면적으로 이 제도와 그 다음에 기술까지 싹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변법 자강 운동이었죠. 자, 이 변법 자강 운동은 바로 100일 만에 100일 개혁이라고 불러요. 100일 만에 실패하는 개혁이었었죠. 누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899년부터 이제 1901년까지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의화단 운동이 있었어요. 자, 의화단 운동이라는 건 바로 뭐였어요? 자, 이 의화권을 익히면은 이제 우리가 이 총알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바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부, 청, 멸, 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를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시기쯤에 어마어마한 이권 침탈을 당했었는데요. 바로 이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 이런 열강들이 엄청나게 뭐 철도 부설권이나 이런 것들 각종 이권을 침탈해 갑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되게 열받겠죠. 그래서 이 서양 놈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이 양놈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자,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게 뭐 했었어요? 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 왕조가 지원을 하게 돼요. 자, 너네 한번 제대로 한번 서양 놈들하고 싸워라 하면서 이렇게 청나라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양 군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이들을 진압하고 이 지원했었던 청나라까지도 공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는 또다시 이제 베이징에 함락당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나라한테 또 이제 안 좋은 조건을 청나라로부터 또 이권을 얻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베이징 의정서 또는 이걸 가로로 하자. 신축 조약이라고 불렀었던 조약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신축년이 바로 1901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이 뒤에 이제 신해혁명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PPT로 한번 볼 건데요.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PPT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 자, 신해혁명과 오사운동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해혁명이라고 써있죠.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년이 1911년이에요. 그래서 신해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 신해혁명을 일으켰었던 것은 사실 이런 모든 국민들의 이런 정말 이 청나라 조정에 대한 분노였어요. 자, 근데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막 계속 이 청나라를 뒤집자라고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순원 또는 손문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지금 현재도 중국의 최고의 정신적 지주예요. 이제 그랬었던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김구가 있다면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에는 순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순원이라는 인물은요, 중국 동맹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민주의 이런 것들을 제창하게 됩니다. 뭐 민족, 민권, 민생 뭐 이래가지고요. 이 청나라의 만주족으로부터 벗어나서 한족의,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했었잖아요.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 그 다음에 뭐 민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자. 그리고 민생,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생활을 안정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쿠데타, 어찌 보면은 이 청나라 조정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요. 청나라 왕실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바로 뭐냐면 이 철도를 국유화하는 그런 조치를 펼치게 됩니다. 나름 딴에는 바로 뭐냐면은 철도라는 것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개혁을 하자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철도를라는 것을 지금 누가 계속 탐내고 있었냐면은 외국 애들이 탐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담보로 해서 넘겨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아니 이 오히려 더 이 이권 침탈 이 뭐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도 뭔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이런 이권 침탈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이권 침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철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뭐 일본이 다 가져갔었죠. 그런 것들처럼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거를 그냥 내주게 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벌이고 있는데 이 청나라 조정은요, 만주족 그 귀족들은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스촨에서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촨 반기, 그 다음에 우한에서 이제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 각 성, 각 지역들이 이제 더 이상 청나라를 따르지 않는 이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혁명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우창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자, 우창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중화민국이라는 게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이 바로 이 중화민국이에요. 자, 이 대만, 이 이제 중화민국이 성립이 됐는데요. 일단 난징, 남경이죠. 난징에 이제 도읍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 대총통, 그러니까 이 지도자죠. 자, 임시로 이제 지도자를 순원을 이제 대표로 내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뭘 하겠어요? 지금 청나라를 몰아내야 되겠죠. 일단 이 중화민국을 만든 거잖아요. 이 중화민국은 이 왕이 없는 황제 체제가 아닌 이런 대총통, 총통이라는 이런 백성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를 몰아내자라는 거였었는데요. 청나라 정부가요, 이제 이 나라 없애버려야 되겠죠. 지금 청나라를 부정하는 그런 어찌 보면 괴뢰 국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던 인물이에요. 뭐 이모군란이나 뭐 이런 때 들어왔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 원세계라고도 부르고 위안스카이라고도 부르는 이 인물이 이제 이 원래는 혁명군을 진압해야 되는데요. 뭐 하게 되냐면은 내려와서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이거 뭐 진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혁명은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게 되냐면은 위안스카이는 혁명군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타협하게 되냐면, 자, 내가 청나라를 그냥 내가 사실상 더 청나라의 지금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황제는 아니지만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황제를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 청나라를 끝내고 이 중화민국으로 만들게 해주겠다. 대신 뭐 해달라? 나를 총통으로 임명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보지 않고 청나라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순원은 그것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왕조는요, 이 위안스카이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대총통에 위안스카이가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안스카이는요, 대총통이라는 건 사실 황제예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죠. 자, 근데 이 위안스카이는 그런 황제보다 힘이 어찌 보면 좀 딸리는 이런 대총통의 자리에서 만족을 할까요? 아니겠죠. 자, 자기가 일단 최고 자리에 올랐으면은 자기는 또 이제 황제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 황제 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제재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제재 운동 이런 것들을 벌였었는데 이 그런 중에 위안스카이는 이제 죽어요. 자,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살짝 볼 게 있어요. 자, 제재 운동을 벌일 때 얘가 뭔가 그래도 자신을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국내는 아니더라도 국외에서라도 누가 좀 자기를 자기한테 우호적인 그런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바로 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지지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자, 일본이 이 위안 스카이한테 너 황제하는 거 내가 정말 지지해줄게. 대신 나에게 뭘 좀 줘. 라고 하면서 이상한 협상을 하나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뭐냐면은 22개조 조항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22개조 조항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 중국의 오사운동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2개조 조항을 이 사람이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일본으로부터 지지를 얻긴 했지만은 위안스카이는 결국에는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고, 저 22개조는 이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저거를 요구하면서 이 중국 내에 이 일본의 이권을 막 요구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과 이 중국이 또 대립을 하게 됐었던 거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위안스카이 부하로 있었던 이런 군인들, 위안스카이는 원래 군인이거든요. 이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이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이런 각 지역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마치 호족처럼 독립을 해가지고요. 이 여기를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군벌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군벌이 만들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였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신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의식을 좀 일깨우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신문화운동, 바로 천두수, 진독수라고도 부르고 후조라고도 부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이름들은 한자식 이름이 바로 진독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후조예요. 자, 이런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사상들을 끌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화운동은 또 신사상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청년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해가지고요. 이 봉건적인 이런 옛날 이 동아시아의 특히나 중국의 이런 유교 사상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수용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계열 쪽의 이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사운동, 우리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운동이죠. 바로 뭐예요? 오사운동은 우리 한국사에서도 나와요. 이 오사운동은 어떤 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3.1운동이죠. 자, 3.1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오사운동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문화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식이 일깨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뭐가 부당하다,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중국 산둥성은 원래 내가 누구 거라고 했었어요? 원래 중국 거죠. 중국 건데 독일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칭다오 맥주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쪽인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일본이 이 산둥반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근데 이건 원래 누구 땅이라고 했어요? 중국 땅이잖아. 근데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요, 이 산둥반도를 이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인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뭐냐면, 아까 21개조네요. 22개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자, 이 21개조 요구사항 내부에 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이징 학생들이 바로 일본의 21개조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산둥반도의 이권, 이런 것들도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운동은 우리의 3.1운동과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의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3.1운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순원의三民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민족, 민권, 민생이에요. 자, 근데 이 민족,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만주족이 아닌 한족의 이제 주권을 찾자라는 거고요. 민권은 이 모두가 이제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자라는 겁니다. 이런 이 봉건적인 이 계급의 그런 국가가 아닌 모두가 평등한 그런 국가를 원했었던 거고요. 민생은 이 지금 백성의 생활이 완전히 피폐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자라고 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개항 부분인데요. 자, 일본의 근대화까지만 오늘은 이제 보면서 끝낼 거예요. 자, 일본의 개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다 했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자, 여기 일단 중국이 지금 아편 전쟁으로 져가지고요, 대외 위기가 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요, 이게 에도 막부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에도 막부는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그 이후부터잖아요. 임진왜란 좀 더 지나고부터 이제 에도 막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때부터 이 1800년대까지 거의 700, 800, 900 거의 300년 가까이를 이어져 왔었던 그런 국가였었다라고, 아니 그 정권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에도 막부는요, 통상 거부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였었어요. 이제 이 서양 놈들하고 교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했었던 그런 국가였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중국 빼고는 교역 아예 안 해요. 자, 이것도 뭐 대지마라는 그런 곳에서만 빼고 교역 거의 안 했었잖아요. 이런 어찌 보면은 문호를 걸어 잠그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열어버렸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었어요. 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신형 군대가, 아니 함대가 와가지고요, 개항을 요구했었습니다. 무력 시위였어요. 뭐 한 포를 어마어마하게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고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부르는 두 개의 항구를 열어요.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통상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약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조약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에도 막부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뭔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한 4년 뒤에 다시 오면 안 되겠냐라고 해요. 그때 미국이 그러면 4년 뒤에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4년 뒤죠. 자, 개항장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해법권의 조항도 있게 되고요. 협정관세라는 것을 수립하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랑 거의 내용이 똑같죠. 자, 이런 조약들을 이제 불평등한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보자면 내가 아까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이 시모다는 바로 여기고요. 하코다테는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가 처음 열어졌었던 곳이고요. 나머지가 바로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에도, 니가타 뭐 이런 곳이 이제 개항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데, 문호 개방은 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왜 그러겠어요? 자, 지금 너무 이게 사실상 뭐 전면적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미국에게 어찌 보면은 문호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에도 막부에 대해서 안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에도 막부에 대한 그런 타도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올라오겠죠. 자, 여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체결됐었던 게 바로 실시됐었던 게 바로 메이지 유신 개혁인데요. 자, 여기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이 개항 이후에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외국 물품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물가가 상승하고 이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막부, 이 막부라고 부르는 건 바로 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무신정권 같은 거야. 자, 무신정권은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왕은 허수아비고 무사가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 정권 찬탈했었던 무신들이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런 시스템인데 이 막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막부가 뭐 제대로 너네는 무사한데 어떻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굴욕적으로 당하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운영 못하면 정권을
이제 원래 주인인 황제한테 이 국왕이죠. 이 천황이 그때 이 일본은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천황에게 왕 권력을 이제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부를 토벌하고 이게 천황에게 이제 권력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토막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 하급 부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됐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토막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중간 과정은 사실 옥신각신합니다. 이 토막 운동을 벌였었던 이런 애들이요. 또 이 미국 애들의 엄청나게 공격력을 보고 이제 얘네들도 절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중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막부는 토벌이 되고 천황 중심의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개혁인데 메이주시는 개혁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갑신정변의 주역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변법 자강운동 있죠? 이런 운동을 벌였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보자면요. 자, 봉건제도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자, 봉건제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황제 중심으로 이 중앙집권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보개혁이랑 내용 똑같아요, 거의. 자, 그리고 징병제와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거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불러요. 얘는 세계 일주했던 애들이에요. 자, 세계를 다 돌아다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서양식 기술, 공장, 우편제도, 철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세우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 제국헌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일본 제국헌법 같은 경우에는 입헌 군주제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 근대화를 펼쳤는데 그냥 이 전통적인 동양식의 황제 중심 국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외국, 그러니까 서양의 법을 들여온 거예요. 근데 그 서양의 법이 어디 걸 들어왔냐면은, 독일 걸 들어와요. 자, 이때 당시에 독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이죠. 자,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의 그 조약이 독일인데요. 바로 이때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황제가 이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헌 군주제이긴 한데 황제가 엄청나게 힘을 가진 그런 시스템의 헌법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카피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쿠라 사절단 내가 아까 세계일주했다고 했잖아요. 얘네 이렇게 세계일주하고 돌아왔었던 그런 애들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다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벌여요. 왜 전쟁을 벌였었느냐? 자,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을 해놨는데 이거 얘네들이 이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 버렸었죠. 자, 그래서 일본이 다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언제 오나 했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되죠. 자, 이때 청나라 군대가 파견이 되죠. 자, 근데 그때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어떤 조약 때문에 근거해서 그래요? 텐진 조약이죠. 자, 이 텐진 조약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텐진 조약이에요. 저기 있는 아편 전쟁의 텐진 조약이랑 달라요. 시기도 다릅니다. 아편 전쟁의 텐진 조약은 1842년이에요. 이거 1860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1895년이잖아요. 전혀 다른 조약, 1884년입니다. 전혀 다른 조약이에요. 자, 이름만 같은 조약입니다. 자, 그 조약 내용에 양국 군대는 다 철수하지만 이 두 나라 중에 군대 하나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은 상호 통보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했더니 일본까지 군대를 파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파견한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조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이요 청나라를 기습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이 일본이 이제 깔끔하게 이겨버려요. 자, 어떻게 이기냐면요. 이 조선 내 지역까지 싹 이기고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은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둥반도 있죠. 산둥반도 지역까지도 이제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은 여러분들 한국사나 이 세계사나 매우 중요해요. 다음에 배상금 내고요. 그 다음에 랴오동반도와 대만을 할양받게 되죠. 근데 랴오동반도를 누가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가 삼국 간섭으로서 그걸 뱉어내게 하죠. 자, 랴오동반도를 반환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랴오동반도는 나중에 누구께 됐을까요? 러시아가 가져가요. 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하고 이어져요. 청일 전쟁에서 이 삼국 간섭을 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이 세요, 러시아가 세요. 러시아가 더 세 보이죠. 삼국 간섭 싸우지도 않고 지금 일본이 땅을 내줬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세 보이니까요.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명성황후를 제거해 버렸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을미사변이었죠.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고종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뭐 하게 돼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관 파천이죠. 자, 이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러시아가 바로 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거 지금 열받죠. 내가 조선을 다시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다시 러시아가 가져갔네. 근데 러시아는 너무 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은 다시 기를 모읍니다. 힘을 모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더더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야욕을 보여요. 바로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용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압록강의 남쪽에 하류 쪽에 있었던 그런 포구예요. 거기까지 이제 요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얘네 지금 아예 조선을 아예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서 이제 이 러시아가 가져갔었던 것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요, 아까 삼국 간섭으로 여기 이 중국으로 반환시켰던 랴오동반도 있죠. 자, 랴오동반도는 러시아가 결국 가져가요. 근데 이 러시아가 여기다가 이제 얼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뒀었습니다. 그게 바로 리순항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전쟁은요, 쉽게 이깁니다. 일본이 이겨요. 자, 러시아 본대는 저기 유럽 쪽에 있었죠. 이 유럽 쪽에 있던 본대를 오래 끌고 오니까 이게 애들이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이 미국이 중재하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자,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권을 사실상 일본이 가져가는 내용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이 국경이 이제 좀 접해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할린 섬이에요. 자, 이 북쪽, 그러니까 북해도 좀 더 북쪽에 홋카이도 북쪽에 이 사할린 섬이라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일부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러시아는요 중국의 북쪽, 우리 만주 쪽에 대한 그런 권리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요동반도와 요동반도 조차권과 그 다음에 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조약 내용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후에는 우리에게 을사능약 강요해서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이제 뺏어갔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